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주위에 보면 바둑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둑의 수적인 면도 그렇지만 바둑 용어가 어렵기 때문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바둑 용어는 한자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다원의 바둑 레시피와 함께 하신다면 나중에는 바둑 용어가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넓은 쪽에서 걸쳐라인데요. 바둑에서 좁은 쪽과 넓은 쪽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느 쪽에서 걸쳐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레시피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걸침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림을 보시죠. 네, 지금 이쪽의 흙 모양이 화점 형태를 하고 있죠. 원래 걸침은 포석 단계에서 귀에 있는 상대방의 롤에 먼저 공격을 걸어갈 때, 그때를 바로 걸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화점 모양에서도 많은 걸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어가면 어떨까요? 이 모양이 날일자 모양이라는 건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날일자 모양으로 걸쳐갔으니 이것은 날일자 걸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걸침도 있을까요? 이렇게 두어가면 어떨까요? 네, 이것은 한 칸 띠임 형태의 모양을 해서 한 칸 걸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한 칸을 더 간다면 두 칸 걸침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소목의 형태에서 걸치는 모양을 배워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바둑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프로 모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둔다면 화점과 마찬가지로 한 칸 띈 형태이기 때문에 한 칸 걸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한 칸 밑으로 간다면 날일자 걸침이고요. 한 칸을 더 간다면 눈목자 걸침이 되겠죠? 네, 이번엔 고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걸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목에선 대부분 이렇게 두는 모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한 칸 띄어서 둔 것이기 때문에 한 칸 걸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만약에 한 칸 옆으로 가면 이 돌에 대해 날일자 형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날일자 걸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외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걸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걸치는 것은 역시 날일자 걸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걸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걸침이라는 뜻을 알았으니 오늘의 레시피를 배우러 가볼 차례인데요. 넓은 쪽에서 걸쳐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포석 단계에서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걸쳐야 할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장면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쪽이 무엇인지, 좁은 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 백도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칸을 벌려둔 형태죠. 하지만 이쪽의 기준으로 이쪽 백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칸을 벌려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있는 쪽이 더 넓은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흑돌 차례인데 넓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실전에서 이창우 구단도 이 A의 곳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받아둔다고 하면 바둑에서 1, 2, 2전 그리고 1입 3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 A도를 기준으로 흙이 2칸을 벌려둔 형태이기 때문에 그 1입 2전이라는 것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흑돌은 안정된 돌이어서 공격받을 위험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백에게 다른 수단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흑도 호구자리를 당할 수 없으니까 늘어둘 텐데요. 백이 이렇게 받을 때 여기까지는 벌려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입 3전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A의 곳으로 넓은 쪽으로 걸치니까 백이 어떻게 도와도 그 다음에 행마를 더 넓게 벌려갈 수 있다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번에 반대쪽으로 걸쳐볼까요? 네, 이번엔 좁은 쪽으로 걸쳐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으면 또 날일자를 하고 이 모양은 백이 이쪽에 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2칸을 둔다면 이렇게 막혀서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수단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흑도 한 칸밖에는 뛰질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어떤가요? 아까는 한 점이 있을 때 2칸을 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칸밖에 벌리질 못했죠. 1, 2, 2전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럼 백이 붙였을 때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흑도 늘어야 할 텐데요. 백이 한 칸을 뛰면 어떤가요? 지금 2돌이 있는데 3칸의 자리에 백이 가 있죠. 그렇다고 2칸으로 두는 건 백이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이것은 흑이 다음 수가 불가피합니다. 한 칸 뛰는 정도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흑이 너무 중복인 형태죠. 백이 벌려두기만 하더라도 백은 흑돌을 계속 공격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가요? 어느 쪽으로 걸치냐에 따라서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걸침을 할 때는 그 이후의 행마를 고려해서 넓은 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둑에서의 포석은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바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초반 포석은 넓게 짜라인데요. 바둑에서의 가장 고민이 되는 경우, 집 경계선을 어디서부터 지어야 할지 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걸치는 모양이 나올 때
넓은 쪽과 좁은 쪽,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특히 초반 포석에서는 포석을 넓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포석이 진행 중인 모양인데요. 흙은 견실이 실리를 차지한 모습이고 백은 두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의 곳이나 B의 곳을 걸쳐가는 게 좋은데요. 과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B의 자리에 먼저 두어볼까요? 이렇게 걸치면 백도 이렇게 붙여둡니다. 이렇게 백이 붙여두는 수는 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둑에서 1, 2비전, 2립, 3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흙이 2립인데도 백이 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세 칸을 벌릴 수가 없는 모양이죠. 두 칸을 벌린다면 이렇게 젖혀서 오히려 그냥 한 칸 뛴 것보다도 못한 모양입니다. 흙도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정수인데요.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고 또 이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흙은 계속 이 돌을 타게 해야 하는데 계속 공격하면서 이쪽의 집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포석 실패가 되는 겁니다. 바둑에서 좁은 쪽은 보통 1, 2비전 그리고 1입 3전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한 칸 정도로 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B의 곳이 A의 곳보다 좁은 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디가 정수일까요? 네, B의 곳보다는 A 쪽으로 넓은 쪽으로 벌리는 것이 지금은 정답입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둔다면 이렇게 벌려두기만 하더라도 물론 백이 이쪽 집은 확보를 했지만 또 이쪽 집을 넓혀갈 수가 있어서 충분히 한 판이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백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둑에서 넓은 쪽에서 걸쳐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발전성을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좁은 쪽으로 걸치게 되면 1, 2비전 그리고 1입 3전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형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시달림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둑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넓은 쪽에서 걸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넓은 쪽에서 걸쳐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격은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좁은 쪽에서 걸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창 포석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현재 이 백돌이 강한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A로 걸쳐가는 수, B로 걸쳐가는 수가 있겠죠. 아까 이 돌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좁은 쪽으로 걸쳐야 하는 경우는 보통 자신의 돌이 강할 때 좁은 쪽으로 걸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을 아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B로 걸쳐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흙도 받아두어야 할 텐데요. 백은 이렇게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막아서 끊어도 이쪽을 막기만 해도 이것은 두 점이 잡힌 모양이죠. 이렇게 씌어가는 수 하나로 백은 변의 집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의 집을 다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백돌이 강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흙이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백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뛰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흙도 받아야 할 텐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뛰어가도 이렇게 흙은 계속 타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을 차지해서 이 흙 두 점도 압박할 수가 있고 계속 변에 있는 돌들도 공격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 칸 뜀 말고도 이렇게 걸쳐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가도 젖혀서 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가기만 하더라도 이쪽이 끊기는 것과 백이 이쪽을 나오는 것이 맞보기가 돼서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어떻게 두던지 백은 좋은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쪽으로 두어볼까요? 네, 아까 배웠던 대로라면 A의 곳이 넓은 쪽으로 걸쳐가는 수로 당연히 정답인데요. 지금은 한 칸을 띄워두고 백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는 게 정수입니다. 백이 이쪽을 집으로 만들었지만 흙이 한 점이 이 흙돌과 안성맞춤이죠. 이것은 이 백돌이 강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흙이 너무 안정이 잘 됐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돌이 강할 때, 그때는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으로 걸쳐야 될 때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좁은 쪽으로 걸쳐야 할 때 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자신의 돌이 강할 때 그때 좁은 쪽으로 걸쳐야 된다고 배웠지만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신의 돌이 약할 때 바로 그때도 좁은 쪽으로 걸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이 백 두 점이 흙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와 B 두 군데 다 걸침인데요.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걸쳐야 할까요? A의 곳으로 걸치면 일단은 넓은 쪽으로 걸친 모양인데요. 그럼 B로 받아두고 백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갑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런 식으로 씌워와서 붙여두면 백도 이쪽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럴 때 이런 정도만 막아두더라도 이 백이 두 집 내기 살기도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계속해서 악수를 두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 흙 세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B로 걸쳐볼까요? 그러면 흙도 받아두고 백은 이제는 큰 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흙이 이쪽에 약간의 집을 더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쪽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어서 공격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죠. 이쪽이 안정이 되면 이 흙종 모양도 조금은 자유롭게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넓은 쪽으로 걸치는 게 정답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돌이 이렇게 약할 때는 좁은 쪽에서 걸쳐야 될 때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넓은 쪽에서 걸쳐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은 넓은 쪽에서 걸치는 것이 정수라는 것 이제 다 아셨죠? 넓은 쪽으로 걸쳐야 할 때 그 대표적인 경우는 넓은 쪽으로 걸쳐서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영역이 강할 때는 그때도 역시 넓은 쪽으로 걸쳐야 합니다. 보통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좁은 쪽으로 가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남의 집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 좁은 쪽으로 걸쳐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되려 자신의 돌이 공격을 당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단은 넓은 쪽으로 걸쳐서 자신의 집도 확보를 한 다음 그리고 기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삭감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쪽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의 가장 기본은 다음 행마가 어려울 때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둑에서 1, 2비전 그리고 1입 3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돌이 하나일 때는 2칸을 벌리고 자신의 돌이 2개일 때는 3칸을 벌려야 한다 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 그때는 좁은 쪽에서 걸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넓은 쪽에서 걸쳐라 모든 것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아무래도 초반 포석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들이 넓은 쪽에서 걸쳐갈 때 왜 그쪽으로 걸쳐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셨죠?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실히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